지난 시간에 이제 방정식은 그래프의 교점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 이제 계속 이어서 할 거고요. 뒤에 부등식도 그래프 그려서 해결한다 요거니까 오늘 수업 목표는 속도 가속도까지 마무리하는 겁니다. 크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고 한번 가볼게요. 마플 개념 읽기 3번 봅시다. 4차 함수인데 이것에 도함수를 그려놨어요. 그러면 도함수는 모양보다는 부호가 중요하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호 표시를 해 놔야겠지.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그 다음에 1, 3, 4에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3보다 그때는 플러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이 경계가 돼서 그것을 기준으로 이제 그래프에서 바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럼 원래 함수는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그려지겠다. 그러면 극소값 2개, 극대값 하나 갖는 게 명확히 보이지? 그래서 이제 해석해보죠. 기억. fx의 극소값은 하나다. 극소값은 2개 다이네요. 그죠? 기억은 틀렸다라는 얘기고 극대값은 5다라는 거는 극대값이 지금 누구야? x에 1을 집어넣은 이 녀석이죠. f1 이게 극대값이야. 그러면 1 집어넣으면 f1은 지금 5라고 되어 있으니까 극대값이 5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함수값들이 다 주어져 있네. 그 다음에 f0은 3이다. 다 표시해 볼게요. 여기가 3이고 F3은 마이너스 2다니까 사실 그래프를 요 딱으로 그리면 이제 망하는 거다라는 얘기죠. 수정. 마이너스 2니까 더 내려가겠다. 그지? 이렇게 내려가서 F3은 마이너스 2예요. 이렇게 표현을 해야겠습니다. 그쵸? 괜찮니? 자, 그러면 지금 니은까지는 됐고 디귿 봅시다. fx 빼기 4는 0. 그러면 fx는 4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4차 방정식이 될 거거든. 그럼 4차 방정식에 식이 없는데 어떻게 풀겠어? 그래서 얘는 등호 기준으로 교점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fx 마이너스 4를 이항해서 는 4. 그러면 좌변 함수 fx. 우리 개형 그려놨잖아, 그지? 거기다가 우변 뭐야 이거? y는 4라는 상수함수를 그려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y는 4가 함수값이 4일 때니까 4는 3이랑 5 사이에 이렇게 있겠지, 그지? 표현은 맞니? 그래서 y는 4 이렇게 있으면 실근은 여기서 교점을 찾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교점은 한, 둘, 셋, 넷 이렇게 4개 존재해요. 해서 마무리하면 되겠지. 할만하지? 형님 펜 없어? 오케이, 오케이. 다음 넘어가 볼게요. 쭉 넘어가서 자, 이제 네 번째 접선 얘기인데 A1,K라는 점에서 Y는 X세제곱이라는 3차 함수입니다. 이거 세제곱짜리 한번 그려보면 그걸 fx라고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쌤이 처음에 3차 함수를 소개할 때 X세제곱은 3중근을 가지고 있어서 증가하다 잠깐 섰다가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 더 본격적으로 그려볼게요. 그래서 세제곱을 fx라고 이렇게 하면 도함수 그래서 한번 구해봅시다. 미분하면 3x 제곱이 될 거고 녀석은 꼭지점의 좌표가 0, 0 그래서 뭐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되겠죠. 그죠? 그럼 도함수니까 부호가 플러스 잠깐 0이었다가 다시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는 0을 만족하는 곳을 기준으로 증가 섰다가 증가하니까 증가 섰다가 증가 이렇게 그려지는 게 f 함수야입니다. 괜찮죠? 요거예요. 그래서 원점이 이렇게 지나갈 거야.
인데 1,k에서 이 fx 3차 함수에 접선을 그렸대요. 여기다가 접선을 그렸대. 그러면 1,k를 대략 잡아볼까요? 요 정도가 1,k다라고 해볼게요. 여기서 접선인데 접선은 스치듯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접선이 어떻게 존재하냐면 먼저는 뭐 이런 거 그려줄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쪽에서 접점 하나,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한 요 녀석이랑 접점 하나,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볼록한 부분이랑 잘 보이려나? 다른 색깔로 할까요? 이렇게 접점 하나. 괜찮지? 이렇게 접선 3개를 그릴 수 있다. 접선 3개를 그리면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접점을 우리가 3개 중에 하나의 접점을 뭐 t, ft다 이렇게 주면 이 점이나 이 점이나 이 점은 다 접점인데 서로 다른 3점이잖아요. 그치? 그럼 서로 다른 3점이면 이걸 만족하는 t는 서로 다른 3개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얘기가 이렇게 접선을 3개 그릴 수 있다는 얘기는 접점 3개가 서로 다른 3개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다. 그치? 오케이.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뭐부터 했냐면 접점이 없으면 접점 세팅부터 했어요. 그죠? 방금 뭐 했어? 접점에 x좌표를 t로 뒀죠. 그러면 조금 더 t, fx 위의 점이니까 t 세제곱 이렇게 둘 수 있겠죠. 괜찮니? 그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미분해서 기울기 찾고 방금 세팅했던 접점을 지난다.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세웠어.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미분해서 접점에 x좌표를 넣었습니다. 얘가 얼마야? x세제곱 미분하면 3x제곱, x에 t를 넣으면 3t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을 수 있는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도출해보자. 접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 3t제곱에 t, t 세제곱을 지나니까 x 빼기 t 더하기 t 세제곱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쓸 수 있겠어요. 자, 이러한 접선이 몇 개 있어야 돼? 3개 있어야 돼. 그런데 얘가 어딜 지나냐면 1,k에서 그은 거니까 1,k는 항상 지나가야겠지. 그래서 지나는 점 대입하면 y자리에 k, x자리에 1 이렇게 되겠죠. t세제곱 정리하면 k는 최고차항부터 마이너스 2t 세제곱 더하기 3t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어때? k는 어떤 상수일 거고 우변은 t에 대한 3차 함수로 해석을 할 건데 아까 t가 뭐였냐면 접점의 x좌표들이었어. 그게 서로 다른 3개가 존재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t에 대한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돼.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이게 뭐야? 지난 시간까지 했던 방정식 풀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변에 있는 녀석을 t에 대한 함수 gt라고 명명해 봅시다. 그럼 이제 3차 함수 개형 그려놓고 서로 다른 세 실근, 즉 교점이 3개가 나오려면 k의 범위를 어떻게 잡아야 하냐 이거를 따져주면 되겠죠. 그래서 또 개형 잡기 위해서 3차 함수 그리기 위해서 미분합시다. 도함수는 마이너스 6t 제곱 더하기 6t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6t로 묶어내면 t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흐름이 똑같습니다.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라서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도함수고 0과 1에서 만나요. 그러면 도함수는 부호다. 마, 뿔, 마. 그러면 도함수가 는 0을 만족하는 것을 경계로
원래 함수는 감소, 증가, 감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K를 위치를 할 건데 그 K의 위치를 조금 더 정확하게 잡아주기 위해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G에다가 넣어야 되니까 위에 명명했던 G에다가 첫 번째 극소값부터 구해볼까요? 0 집어넣으면 0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극대값 1 집어넣으면 1이 되겠네요. 그죠? 이제 마무리하면 되겠다. 그지? 여기다가 좌변에 있는 y는 k라는 상수함수를 그려 넣을 건데 우리가 원하는 게 서로 다른 세실근, 즉 교점이 세 개가 존재하도록 그려줘야 돼요. 어디에 그려 넣어야 돼? 여기에 그려 넣어야 되지. 그래야 교점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생기니까. 그래서 y는 k 이렇게 되면 이제 얘를 움직였을 때 위로 가서 아직 3개지만 극대값이 되는 순간 2개, 아래로 내려가면 0이 되는 극소값이 되는 순간 2개니까 여기 사이를 움직여야겠죠. 그죠? 네. 그래서 K의 범위는 0과 1 사이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차 함수에다가 접선 3개 그릴 수 있다. 여기 시작이 조금 어렵거든. 이거를 한 번만 더 복습해 주시면 되겠어요. 넘어가죠. 자, 이제는 부등식의 활용을 해보자. 여기서는 사실 여기서 주저리 설명되어 있는 걸 보기보다는 뒤에 문제풀이로 바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방정식에서 등호를 기준으로 좌변, 우변을 각각의 함수로 보고 등호를 교점으로 해석을 했잖아. 다 똑같은데 부등식은 이제 부등호를 쓰기 시작을 하니까 좌변 함수, 우변 함수, 그래서 부등호는 이거를 이제 위치 관계로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같다라는 거는 사실은 위치가 같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치? 그래서 교점으로 해석을 했는데 이번에는 fx가 크거나 같다라는 거면 fx가 x축 위쪽이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y는 0이 x축이니까 그러면 이 녀석은 위치 관계로 fx가 x축 아래에 있거나 또는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정식 풀 때처럼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는 다 동일해요. 거기서부터 이제 부등호 방향에 따라 위치로 해석을 하면 부등식 풀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래쪽 거는 뭐 일반적인 설명이라서 여기는 다 넘어갈게요. 그래프 그려서 위치 관계로 해석한다. 그래서 범위가 나오면 범위 표시한다. 이거였습니다. 우리 최대 최소 찾을 때 그 범위 표시했었잖아. 그지? 그거 한번 적용해 볼게. 넘어가 보자.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여라. 첫 번째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보겠대요. 그때 성립함을 증명해란데 이거 그대로를 해석을 하면 좌변이 3차 함수, 우변이 2차 함수. 그래서 3차 함수가 2차 함수보다 위에 있는 범위는 x가 0 이상일 때는 모두 가능하대. 이런 의미거든. 그래서 이거를 한쪽으로 다 몰아서 2x 세제곱 빼기 3x제곱 더하기 2가 0보다 크다를 증명하는 게 훨씬 이제 x축이랑 위치 관계니까 편하겠죠. 괜찮니? 그래서 좌변을 하나의 함수 fx 이렇게 두고 3차 함수 그려놓고 x축과 위치 관계를 해석을 하는 겁니다. 가보죠. 그러면 도함수는 가 될 거고 뭐 이렇게까지 인수분해. 그 다음 뭐야? 그래프 그리고 원래 함수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제 기계적으로 좀 되겠죠? 아래로 볼로 가고요. 0, 1 도함수 부호 적어주고 원래 함수 기록하고 증가, 감소, 증가 이게 원래 함수. 원래 함수까지 그렸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 보래? 이제 범위 표현하면 되죠. 0 이상인 부분만 보래요. 그럼 0 이상인 부분은 여기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니까 이제 왼쪽은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면
0에서부터 오른쪽만 쭉 보면 내려갔다가 여기서부터 쭉 내려갔다가 쭉 올라가는 이런 함수만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랬을 때 이게 뭘 확인해야 되냐면 0보다 큰지를 확인해요. 즉 파란색으로 표현한 이 그래프들이 함수값들이 전부 0보다 큰지를 확인하래. 그럼 뭘 확인하면 돼요? 제일 밑에 있는 게 0보다 큰지만 확인하면 되죠. 그래서 최소값, 여기서는 이제 극소값이 최소값이 되겠네. 극소값을 구해보자. 이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극소값은 f에다가 1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fx 정의한 데다가 1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야? 4 빼기 3이니까 1 이렇게 되겠네. 아, 그 말은 함수값이 0이 되는 x축이 여기에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1보다 밑에 있잖아, 그치? y는 0이라는 값이. 따라서 파란색 부분만 우리가 볼 건데 거기 중에서 가장 작은 숫자가 1이야. 나머지는 1보다 크다는 얘기지. 그러면 뭐야? 전부 0보다 크다는 만족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부등식 증명이 마무리가 돼요. 증명 괜찮니? 두 번째, 이번에는 모든 실수라고 하네요. 또 그러면 마침 얘는 정리가 다 되어 있으니까 이 녀석을 그대로 함수라고 보고 4차 함수 그려서 얘도 마찬가지로 최소값이 0 이상이면 나머지 모든 애들이 0보다 크게 되겠죠. 그죠? 확인해보자. 그래서 또 미분 4x 세제곱 더하기 4가 될 거고요. 4로 묶어내면 x 세제곱 더하기 1이 될 거고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모양이니까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질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이 또 인수가 되겠죠. 그런다 우리 뭐 찾았냐면 x축과 만나는 는 0을 만족하는 x를 찾았어요. 그런데 는 0을 만족하는 x는 앞에 있는 녀석은 x는 마이너스 1 실근을 갖지만 이 녀석은 허근이죠. 그죠? 는 0 없어요. 그럼 우리는 그래프 그릴 때 실수 평면에 그려야 되니까 허근은 없네. 그 말은 x축과 만나는 점이 없다. 이렇게 되겠어요. 따라서 3차 함수고 최고차의 계수가 3이라서 그래프 개형은 도함수는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데 마이너스 1에서만 만나고 계속 올라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죠. 사실 이렇게 그려지는지는 몰라. 근데 중요한 건 이거는 도함수기 때문에 부호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볼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지? 그리고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음수, 양수. 여기는 음수, 양수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개형을 따져보면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형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형태니까 지금 왼쪽일지 오른쪽일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형태는 어때? 감소하다가 올라가는 건 똑같지.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런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지금 F를 그려놨는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0 이상임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뭘 확인하면 돼요? 제일 밑에 있는 최소값, 여기서는 이제 극소값이 최소값이 되는데 최소값이 0 이상이기만 하면 되지. 그래서 F에 마이너스 1을 넣은 값을 확인해 보자. 그러면 F가 아까 x 4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0이네. 맞지? 0 이렇게 돼요. 그럼 최소값이 0이니까 나머지는 0보다 다 클 거 아니야. 그러면 모든 x에 대해서 주어진 함수는 0 이상인 부분에 다 그려지니까 아무거나 넣어도 0 이상이 나옵니다. 이렇게 증명이 마무리가 되겠죠. 그치? 입니다. 넘어가죠. 보기 2번. 어떻게 할지만 이제 보고 가자. x가 1보다 클 때 주어진 범위가 있어요. 그러면 다 보는 게 아니라 그래프 그려놓고 x가 1보다 크다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어진 부등식이 성립한데 이건 어떻게 해요? 좌변으로 또 넘겨서 3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다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다. 그치? 또 마찬가지로 요거는 그래프까지 한번 그려봅시다. 지금 등호가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려고요. 그러면 얘가 fx면 도함수는 6x제곱 빼기 6x가 되겠고 6x로 묶어냈을 때 x 빼기 1로 묶이겠네요.
그러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0과 1에서 만나고요. 부호가 뿔, 마, 뿔이라서 증가, 감소, 증가까지 그릴 수 있겠어요. 자, 범위 표시를 여기다가 할 건데 우리가 1보다 크다를 표시할 거거든요. 1보다 크다면 등호가 없으니까 이렇게 열린 구간으로 표현을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범위는 이제 딴 데가 아니라 여기야. 여기는 빵꾸. 이 부분만 볼 겁니다. 그러면 파란색 그래프 부분이 뭘 증명해야 되냐면 위에 우리 식 정리했을 때 0보다 크다를 증명해야 돼요. 근데 0이라는 함수값은 x축이었잖아. 그 말은 x축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네, 그지? 그러면 파란색 부분에서 물론 열린 구간이지만 1을 넣었을 때의 함수 값, 즉 극소값을 한번 찾아보는 거야. 얼마니? f에 1 집어넣으면 2 빼기 3 더하기 1이니까 0이죠. 0보다 커야 되는데 0이 나왔어. 근데 문제 없지. 왜? 얘는 빵꾸 나 있으니까. 빵꾸 나 있는 x는 1에서 같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같아도 상관없지. 왜? 어차피 빵꾸 내서 난 거기는 안 볼 거니까 1에서는. 그리고 얘는 뭐야? 계속 증가하는 함수야. 제일 구간에서 작은 값이 1이었는데 아니 0이었는데 그 0보다 계속 증가하니까 커지는 값이 나오겠죠. 0보다 커지는 값들이 이제 나오는 거야. 그럼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거 1을 넣으면 그 극소가 함수값이 0인데 여기서는 같잖아요. 그런데 범위 자체가 빠져 있지. 그럼 여기는 비교 대상이 아니란 얘기야. 이렇게 해서 얘는 계속 증가 함수고 0보다 큰 숫자들이 나오니까 0보다 크다가 증명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래쪽 거는 흐름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미분해서 증가 감소를 파악하고 거기서 뭐 최소값은 뭐고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마플 개념 익힘 1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거 한번 보죠. 지금 아래쪽 풀이는 주어진 식 그대로의 좌변을 모두 함수로 두고 시작을 했는데 쌤이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했죠. 고립시키기 얘기를 했지. 결국은 K의 범위를 구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우리 시야는 K에 고정돼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식을 바꿔가지고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그러면 K의 개수를 양수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 좌변의 K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 애들을 다 우변으로 넘기는 겁니다. 지금 1번부터 풀어볼게요. 그러면 K가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2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12x 이렇게 두고 푸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변에 있는 함수를 f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f 그려놓고 그 다음에 범위 표시하고 그 다음에 k의 위치 잡아주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f 구해볼게요. 마이너스 6으로 묶어내면 x제곱 빼기 x 빼기 2 인수분해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지금 오른쪽과 대상함수를 다르게 놨으니까 모양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죠? 오른쪽과 비교는 하시되 다를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이 도함수는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 그래서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되겠고 x축과 마이너스 1, 2에서 만나요. 부호는 마, 뿔, 마예요. 는 0을 만족시키는 x값을 기준으로 감소, 증가, 감소해요. 범위를 표시해야겠죠. 범위는 문제에서 0보다 크다입니다.
그러면 0은 마이너스 1과 2 사이 어딘가에 있을 거니까 0을 이 정도로 잡아볼게요. 여기가 0이야. 그럼 0보다 크다 범위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파란색으로 표현한 부분에서만 볼 거야. 자, 여기서 이제 뭘 그을 겁니까? 좌변에 있는 y는 k라는 상수함수를 그을 거야. 근데 어떻게 그려야 돼? 이제 마지막 부등호 해석이죠. 방금 그려놓은 파란색 그래프보다 위에 있거나 같을 때까지만 허용이 돼요. 이 얘기지. 그럼 누구랑 비교할 수밖에 없어? 그래프에서? 제일 위에 있는 애랑 비교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거나 또는 이 녀석이 쭉 내려와서 같아지는 것까지는 허용 이렇게 되겠지. 그럼 같아질 때를 구하고 그거보다 위에 있거나 같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극대값 구간에서는 최대값이 되겠네요. F2를 구해보자. F 어디였니? 저 위에 F니까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6 더하기 12 더하기 24 이렇게 될 거고요. 얘가 20이 되겠네요. 따라서 극대값이 20이니까 K값은 그거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괜찮죠? 네. 그래서 쌤은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풀었어요. 사실. 고립시켜서. 그래서 가끔은 막 어렵게도 갔었어. 고립시키다 보니까 함수가 막 복잡해지고 이래서 어렵게도 가긴 했지만 이게 그래프를 그렸을 때 직관적으로 잘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하려는 K를 움직일 수 있으니까. 두 번째도 여기 풀이 나와 있는 대로 해도 되고 이제 어떻게 해도 돼요? K 남기고 4차, 3차를 우변으로 이항해서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인 M자 형태 또는 이거는 중근을 가지니까 좀 찌그러진 4차 함수를 그려놓고 K를 또 왔다 갔다 해보면 되겠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넘어가죠. 마플 개념 익힘 두 번째. 이제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거 잘 봐봐. 모든 x에 대해서 x의 범위가 다 열려 있구나. 그리고 fx와 gx를 비교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 여기 x와 여기 x가 같은 x라는 거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밑에 유형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볼 건데 좀 다른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한번 그려보면 fx는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 gx는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야. 그럼 4차 함수를 선생님이 대략 이렇게 그려놨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3차 함수는 이런 식으로 그려놔야, 그치? 이런 식으로 그려놔야 같은 x를 줬을 때, 예를 들어 여기 x를 줬을 때 이걸 x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그 함수 값은 f가 더 크지. 다시 F를 적어놔야겠네. 얘가 F고 얘가 G라고 했을 때 같은 X를 집어넣었을 때 그 함수값이 F가 커야 돼요. 이게 모든 X에 대해서 그렇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를 X를 또 잡아도 X2를 잡아도 fx가 위에 있어야 하고 여기를 잡아도 fx가 위에 있어야 해. 다 위에 있는 게 확인되죠. 그러니까 그래프 자체가 모든 x, 어떤 x를 잡는다 하더라도 f가 위에 있도록 그려지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 우리가 자주 보는 내용이거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fx 식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대로 식을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집어넣어 볼게요. x4차가 이렇게 들어갈 거고 x3차가 이렇게 들어갈 거야.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돼? 우변에 있는 걸 좌변으로 모조리 정리해서 또 뭐야? 새로운 좌변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다고 해석하면 끝나죠. 그죠? 요겁니다. 그래서 문제 한번 요거는 풀어보자.
x 4제곱 더하기 2x 세제곱 빼기 x 제곱 빼기 9x fx 식이 2x 세제곱 더하기 5x 제곱 빼기 x 빼기 a보다 크다. 누구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그러면 그럴 때 a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선생님은 a를 고립을 시켜 볼게요 또. 그러면 a는 좌변으로 넘기고 나머지는 다 우변으로 넘기면 4제곱에 2x 세제곱은 사라질 거고요. 6x 제곱에 8x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하던 대로 이 녀석을 이제 fg는 썼으니까 h라는 함수로 사용할게요. 그러면 도함수 구하고요. 묶어내 봅시다. 그러면 x 세제곱 빼기 3x 플러스 2. 그럼 인수 정리 이용해서 x에 1 넣으면 0이 되니까 x 빼기 2를 인수로 갖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주기 해봅시다. 여기 익숙하면 조립법 안 써도 되니까. 세제곱 만들려면 제곱이 있으면 돼요. 그럼 제곱을 쓰는 순간 마이너스 x 제곱이 되는데 위에 식에 마이너스 x 제곱 없거든? 그러면 플러스 x를 써줘서 상쇄를 시켜야겠죠? 그럼 플러스 x를 쓰는 순간 마이너스 x가 써지는데 위에 마이너스 3x를 만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를 써줘야 상수함까지 플러스 2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괜찮니? 요거를 좀 익숙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뒤의 식은 또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4에 x 마이너스 1은 제곱에 x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또 도함수 그리고 원래함수 그리고 그 다음 위치관계 파악하면 되겠다. 최고차이 계수가 음수 x는 1에서 접한다 마이너스 2는 통과한다. 그러면 음수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야겠죠? 그래서 통과 접하고 내려간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 여기가 1 도함수 부호 양수 음수 잠깐요 음수 원래 함수를 그려봅시다. 증가 감소 감소 이렇게 되겠네요. 원래 함수 이게 모든 x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 그래프를 모두를 볼 건데 뭘 만족해야 되냐면 a가 이 그래프보다 위에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 해석이 a라는 상수함수가 위에 있어야 되지. 위에 있으려면 어디다가 그려놔야 돼? 제일 위에 있는 것보다도 위에 그려놔야 돼. 이렇게. 그럼 이제 뭘 찾게 되는 거죠? 최대값 찾게 되는 거지. 근데 최대값은 이제 극대값 여기겠네요. 이 녀석은 h에 마이너스 2를 넣은 거야. 그래서 h에 마이너스 2를 넣게 되면요.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24,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네요. 그치? 그래서 얼마니? 마이너스 8인가요? 그러면 결론은 a가 마이너스 8보다 위에 있어요. 이렇게 되겠죠. 어디? 아, 여기요. 그럼 망했다. 여기까지 왔는데? 고마워. 다시 하자. 너무 쌤 기대치를 넣어버렸네요. 그죠? 고마워. 그러면 알겠지? 마이너스를 묶어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네. 그럼 인수분해가 완전히 반대로 되겠다. 다시 한번 빨리 할게요. 마이너스 4에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니까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야겠네요.
그러면 뒤에가 x-2랑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접하고 2에서 통과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니까 이렇게 그려져야겠지. 이게 h 프라임.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접하고 2 통과. 양수, 양수, 음수. 그래서 원래 함수는 증가하다가 섰다가 증가하다가 감소. 이게 원래 함수. 그러면 아까 했던 대로 가장 큰 값은 여기 있어요. h에 2를 넣은 거가 되겠네요. 그래서 부호가 많이 바뀌겠다, 그지? h에다가 2를 넣으면 마이너스 16, 24, 16. 그래서 뭐 24네요, 그죠? 그러면 a 값은 이 그래프보다 위에 있어야 되니까 제일 큰 값인 24보다 더 위에 있도록 이렇게 상수 함수가 그려져야겠죠. 그래서 결론은 a가 24보다 커요. 이렇게 되겠죠. 이게 자주 만나게 되는 이제 함수 대 함수의 부등식 해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쌤이 할 거는 아래쪽에 528번 한번 봐봐. 이건 쌤이 따로 뗐습니다. 설명을 하려고. 첫 번째, 1번은 표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요노마랑 요노마는 x가 서로 같은 x야. 같은 x. 그래서 방금 해석했던 거랑 똑같아요. 그래프가 그렇게 그려지면 돼. 그런데 1번은 뭐 됐고요. 2번을 여러분들이 좀 잘 보세요. 인의의 두 실수 x1, x2야. 그러니까 랜덤하게 x1, x2를 잡은 거니까 여기 들어있는 x1과 여기 들어있는 x2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그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르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1번과 선생님 무슨 차이인데요? 잘 봐. 단순한 그래프들로 한번 해볼게. 아까 4차 함수랑 3차 함수 있는데 3차 함수랑 2차 함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4차 함수 그릴까? 4차 함수 그려야겠다. 이렇게 그려진 f가 있어. 그리고 아까처럼 같은 x에 대해서 크게 그리려면 3차 함수는 대략 아래쪽으로만 이렇게 그려놓으면 됐었죠. 그죠? 그러면 같은 x에 대해서는 항상 f가 g보다 위에 있다라고 해석을 했어. 그치? 그런데 2번은 그 얘기가 아니란 얘기야. 뭔 얘기냐면 물론 같은 x를 잡으면 f가 위에 있는 게 맞는데 이렇게 잡아볼게요. 여기를 x1으로 잡고 여기를 좀 차이가 있도록 해야 되는데 조금 더 뒤로 갈게요. 여기를 x2로 잡았어. 서로 다른 x1, x2를 잡았어. 그런데 뭘 비교하냐면 fx1의 함수값 여기 있단 말이야. 그치? 그 다음에 g의 x2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럼 누가 더 위에 있어요? g의 x2가 더 위에 있단 말이야. 그럼 부등호 성립하는 거니? 성립하지 않지. 않는단 말이야, 이렇게는.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떻게 그려져 있다는 얘기야? F에 랜덤하게 어떤 X를 집어넣은 게 G에 랜덤하게 X를 집어넣은 것보다 항상 위에 있거나 같아야 된대. 이게 무슨 뜻일까? 항상 위에 있다는 얘기야. 뭘 쓰든. 그 말은 F가 가지는 가장 작은 녀석이 G가 가지는 가장 큰 녀석보다 위에 있거나 같아야 돼. 이런 얘기야. 이해되니?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4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고 하면 3차 함수는 안 되고 2차 함수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래야
4차 함수에서 가장 작은 값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 다른 함수에서 가장 큰 값이 이렇게 있어서 어떤 x를 서로 다른 걸 잡는다 하더라도 위에 있는 함수가 가장 더 위에 크게 되겠다. 이런 위치 관계가 됩니다. 괜찮니? 그래서 서로 다른 x를 넣을 수 있다. 이런 문제 유형은 이제 f가 더 위에 있어야 되니까 f의 최소값이 g의 최대값보다 크거나 같다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유형이 되겠어요. 괜찮지? 그래서 f가 있으니까 지금 범위가 따로 없으니까 모든 x에 대해서 f의 최소값부터 구해야겠죠. 그래서 또 그리자. f의 도함수는 4x 세제곱 2x 빼기 6 1 넣으면 0이 되니까 짝수니까 2를 한 번 더 묶어내고 합시다. 2x 세제곱 더하기 x 빼기 3 1 넣으면 0이 되니까 x 빼기 1을 인수로 가져요. 그러면 2x 제곱을 써주면 2x 세제곱을 만들 수 있고 마이너스 2x 제곱이 나오니까 위에 제곱항이 없거든. 그러면 플러스 2x를 써야 되겠고 그럼 플러스 2x를 쓰는 순간 또 마이너스 1을 전개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x인데 위에는 플러스 x를 만들어야 되니까 플러스 3이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괜찮지? 아니라면 인수가 x-1이 있으니까 조립제법으로 구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도함수를 구했는데 는 0을 만족하는 x값이 여기서 x는 1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는 0을 만족하는 값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판별식 한번 써봅시다. 절반의 제곱 빼기 AC 음수입니다. 그럼 여기는 는 0 만족하는 실근 없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혹은 따라서 f'x는요. x축과 1에서 만나고 나머지는 근이 없다.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형태.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네요. 그치? 그래서 1. 그러면 도함수는 부호니까요. 마이너스 계속 플러스. 그러면 fx 그래프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형태로 그려진다. 그럼 아까 뭐 구하자고 그랬어? f의 최소값 구하자고 했지. 최소값이 뭐예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f에 1 넣으세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위에서 어디 갔니? f 1 넣으면 1, 1 마이 6이니까 마 4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교할 gx는 마이너스 4보다 무조건 같거나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gx를 해석을 해볼게요. g 프라임 x 또 미분하죠. 그러면 이거는 미분 안 해도 되겠다. 2차 함수로 바로 해석을 할게요. 미분에 심취하다 보니까 gx는 2차 함수니까 바로 그릴 수 있죠. 마이너스 2로 묶어내면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a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배의 완전제곱으로 1차 계수 절반의 제곱을 쓰면 되겠죠. 그럼 상수항이 16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한 마이너스 32가 더 튀어나오니까 플러스 32 더하기 a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gx는 위로 볼록하고요. 꼭지점이 x값은 마이너스 4 그때 y값은 32 더하기 a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위치관계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 gx가 항상 아래쪽이거나 같아지는 것만 허용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가 32 플러스 a보다 위쪽에 있어야 돼. 이렇게 되겠지. 맞았어. 그래서 a의 범위 찾으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유형이라는 걸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죠.
지금 베이직 터프, 베이직, 노멀 터프 여기는 쌤이 따로 점검 안 하고 있는데 터프는 좀 나중에 푼다 하더라도 베이직, 노멀 정도까지는 풀어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복습 내용이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속도와 가속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물리 시간에도 배우긴 하죠. 속도, 가속도. 그냥 변화량이다 이 관계인데 어떤 내용인지 볼게. 먼저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걸 가정을 했어요. 이때 위치를 t에 대한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게 핵심이야. 위치를 x라고 하고 우리가 이거를 뭐 변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t에 대해서 변하는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예요. 그래서 t가 만약에 뭐 0에서 1초, 2초, 3초, 4초 바뀜에 따라 나의 위치가 딱딱딱딱 정해지는 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랬을 때 시간이 변화할 때 위치도 변화할 거니까 그거를 한번 따라가 보자고. 좀 그림 볼게요. 처음에 t에서 위치가 ft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흘렀어. 그 바뀐 시간을 우리가 델타 t라고 해볼게요. 이 델타라는 값은 변화량이라고 했었지, 그치? 차이 또는 변화량. 그래서 t만큼 변해서 시간은 t 플러스 델타 t가 됐어. 그럼 그때 위치도 바뀌겠지? 그 바뀐 위치량을 델타 x라고 보는 거야. 그치? 그러면 t가 t 플러스 t가 됐다, t 플러스 델타 t가 됐다라고 하면 그때의 위치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식으로 시간에 따른 위치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 f의 시간 자리에 뭘 넣으면 돼? t 더하기 델타 t를 넣으면 되지.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넣은 위치가 이렇게 돼요. 그 차이를 이제 델타 x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괜찮죠?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속도라는 개념을 가져와 볼게요. 평균 속도부터. 평균 속도 계산해봐라 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계산합니까? 평균 속도, 평균 속도. 그러면 거속시 문제로 다시 가보자. 거속시에서 속력 어떻게 구해요? 시간분의 거리 나누기 시간 이렇게 하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쌤이 여기 순천에서 여수까지 가는데 30분이 걸렸어. 여수에서 순천이 대략 35km 정도 되는데 30km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쌤은 평균 속도 얼마로 간 거야? 1? 좀 이상한데? 30분이면 0.5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조금 더 낫겠지, 그지? 0.5시간 동안 30km를 간 거야. 그럼 평균 속도는 30 나누기 0.5 얼마입니까? 그냥 35로 할래? 현실적이네. 그래, 35km를 30분 만에 갔어. 평균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해서 시간을 이제 시 단위로 고쳤으니까 70km per hour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평균 속도가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거야. 괜찮니? 그럼 평균 속도라는 거는 내가 전체 걸린 시간이 여기서 t에서 델타 t만큼 더 걸렸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 걸린 시간 중에 바뀐 거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지? 그래서 바뀐 거리는 우리가 시간에 따른 이동 위치가 시간에 따른 위치가 fx식으로 ft식으로 나타낼 수 있었으니까 여기서 델타 x는 위에 그림에서 보다시피 나중의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뺀 게 되겠네요. 네, 요 관계 괜찮아요? 네, 이렇게 됩니다. 이게 평균 속도야. 어디서 많이 보던 거지. 이게 뭐야? 미분? 아니야, 미분은 극한 개념이 들어가야지. 평균 속도는 그래서 느낌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잖아. 시간 증가량분의 위치 증가량이니까 이거는 평균 변화율이야. 알겠지? 평균 속도는 평균 변화율이야. 우리가 아까 계산했던 평균적으로 70km/h로 달렸어. 이건 평균 속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버지나 어머니 차 타면 엑셀레이터를 밟을 때 앞에 계기판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애가 있지. 걔는 무슨 속도를 나타내는 걸까? 지금 내가 몇 킬로미터로 달리고 있는지의 순간 속도를 나타내주는 계기판이야. 그럼 그거는 평균 속도에 이제 지금 순간 극한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이 시간의 간격을 0으로 가져가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평균 속도의 극한이야. 그럼 얘는 거기 적혀 있는 거라서 이해만 하세요. 델타 t 분의 f t 더하기 델타 t 빼기 ft 이렇게 되는데 정확히 요거는 미분 계수 정이지. 근데 t가 미지수니까 얘는 뭐가 돼요? 도함수가 되는 거지. 이거 뭐의 정의야? f 프라임 t에 대한 정의야. 괜찮아?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순간 속도라고 얘기를 해요. 얘가 순간 속도. 괜찮지? 그래서 앞으로 위치 함수가 ft로 주어져 있으면 순간 속도, 그 다음 이제 얘기할 가속도 이런 관계야. 따라서 순간 속도를 앞으로는 vt라고 표현을 할 건데 v는 여기서 velocity의 v를 쓸 거예요. 그래서 순간 속도는 위치 함수의 미분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리고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율이야 또. 그럼 같은 개념을 적용하면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량이라고 해서 얘는 accelerator A를 쓸 거야. 얘는 순간 속도의 또 도함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뭐가 돼? 위치 함수 한 번 미분하면 순간 속도. 그리고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 이렇게 된다. 그래서 아래쪽에 아마 있을 텐데 여기 있네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인데 여기서 말하는 속도는 평균 속도가 아니라 순간 속도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미분하면 이게 가속도다. 이런 관계, 미분 관계. 그럼 우리 나중에 적분 배울 거거든. 적분 배우면 이게 거꾸로 가겠지, 그지? 그래서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야. 그럼 기본적으로 위치 함수가 주어져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만날 이제 문제들은 다 식이 주어집니다. 이 내용이야. 괜찮니?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하나만 더. 속력이라는 건 뭘까요? 속력. 속도랑 속력의 차이, 이게 중요하거든? 속도와 속력의 차이. 오, 그렇지. 속력과 속도의 차이인데, 속도는 방향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봐봐. 쌤이 1시간 걸려서 여수를 갔다 왔어. 1시간 걸려서. 그러니까 갈 때 30분, 올 때 30분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고 해봐. 학원에서 출발해서 여수 메스어필 갔다가 다시 신대 메스어필로 왔어. 위치 변화량은 빵이지. 내가 출발한 게 여기였는데 갔다가 다시 여기 왔으니까 처음도 0, 뒤에도 0, 빵이야. 맞지? 그런데 이동 거리는 어때? 35, 35니까 70km 갔다 온 거야. 이때 35 더하기 35를 한 거는 방향을 고려했니 안 했니? 안 했지. 순수하게 그 값만 고려를 했어. 이거를 스칼라 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속력은 방향이 없어. 됐죠? 그래서 다시 속도라는 거는 방향을 고려합니다. 근데 여기서 방향을 고려한다라는 게 아까
도함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함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었지. 그쵸? 우리가 함수 해석할 때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면 증가, 음수면 감소였지. 그럼 여기서 방향은 예를 들면 오른쪽을 플러스 왼쪽을 마이너스라고 하면 오른쪽이 증가와 같은 상황, 왼쪽이 감소와 같은 상황인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방향은 이제 속도에서의 방향은 도함수의 부호가 결정을 하는 거야. 그렇지? 도함수 부호가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제 보통 오른쪽 왼쪽이라 하면 오른쪽을 양수로 두거든요. 이렇다는 얘기고, 그럼 속력은 어떻게 하는데요? 속력은 부호를 신경 안 쓸 거야 하니까 이 녀석은 속도를 구하긴 구하되 부호 다 떼버리는 양의 값으로 보는 속도의 절대값 이렇게 씌워주면 되겠어요. 참고 삼아 하나만 더 달아둘게. 속력은 이동 거리와 관계가 있고 속도는 위치 변화량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이제 이동거리는 얼마인데요? 뭐 속력은 얼마인데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거든. 그때는 부호를 양수, 음수 고려하지 않는다. 이것만 반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분 관계다. 자, 아래쪽에 볼게요. 보기 1번. t에서 좌표 x가 이거는 위치를 나타내는 거라서 너무 뭐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보통은 이 녀석을 좀 미분하기 좋게 ft, t에 대한 함수다 이렇게 적어두는 겁니다. 그럼 위치를 물어보면 t를 집어넣어서 그것의 결과를 얘기를 하면 돼요. 그랬을 때 1번 0에서 1까지의 평균 속도 이거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했지. 그럼 뭘 구하면 돼요? 1 빼기 0분의 f에 1 넣은 것에서 f에 0 넣은 것 차이를 구하면 되죠. 평균 변화율, 직선의 길기 이거 구하면 되겠습니다.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라고 하니까 F'1, F 두 번 미분해서 1 넣어도 되고 또는 미분해 놓은 다음에 1을 넣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순간 속도는 미분한 거니까 3t 제곱 더하기 6t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한 거니까 6t 빼기 6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요거는 용어는 나중에 배울 건데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는 거니까 얘는 위치 함수를 두 번 미분한 거거든. 그래서 2'이라고 적어요. 나중에 볼 거야. 그냥 알려만 드릴게. 그리고 이거를 이게 도함수라고 해요. 두 번 미분한 거 이게 도함수. 참고 까먹어도 괜찮아. 자, 그래서 1에서의 속도, 여기서 말하는 속도는 순간 속도입니다. 그래서 1 집어넣으면 마 3. 마 3이라는 건 뭐야? 내가 만약에 수직선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걸 양수, 왼쪽으로 움직이는 걸 음수라고 하면 얘는 왼쪽 방향으로 3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 순간을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가속도 한번 봅시다. 1 넣으면 6 빼기 6,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속도의 증가량이 없는 상태. 이런 거. 미분 관계다. 이것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죠. 3번 안 했네. t가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간. 방향. 아까 방향은 누가 결정한다 그랬죠? 도함수의 부호. 도함수는 누구였는데? 속도였지. 속도의 부호가 방향을 결정해요. 그럼 바뀌는 순간이 언제일까? 부호가 바뀌는 순간이겠지. 그럼 우리 앞선 단원에서 도함수의 부호가 바뀔 때가 언제였어? 극대 또는 극소였지. 괜찮죠? 그래서 운동 방향은 누가 결정하냐면 속도가, 이건 적어두면 좋겠습니다. 속도가 0이 되고 좌우에서 부호가 바뀔 때 이때 실질적으로 방향이 바뀌어요.
0이 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함수가 0이 된다고 해서 거기서 극대극소를 갖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0이 되는 걸 확인하고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면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 그러면 위에서 구했던 지금 속도 함수가 0이 되는 게 3t 제곱 빼기 6t는 0이니까 인수분해 짝짝짝 하면 t는 0이거나 t는 2일 때지, 그지? 근데 t는 0은 출발하는 시점이잖아. 뭐 그건 안 버리고 그래서 2일 때가 되겠죠. 조금 더 명확하게 해볼까? 속도 함수를 그려볼게요. 그러면 아래로 볼록하고 0과 2에서 만나는 속도 함수 f' 또는 뭐 v 이렇게 될 텐데 도함수니까 뿔, 마, 뿔 이렇게 되겠어요. 그런데 출발 자체가 어때? 여기서부터 출발할 거거든. 그러면 원래 함수는 는 0을 기준으로 는 0을 기준으로 증가, 감소, 증가로 그릴 거지만 사실상 필요한 것은 이 부분이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위치 함수라는 얘기야. 그러면 출발하면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걸 수직선상에서 왼쪽이라고 생각하고 위로 올라가는 걸 오른쪽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출발하면 쭉 내려가고 있으니까 음의 방향으로 쭉 이동하다가 어디서 바뀌어요? 2라는 값에서 2초가 지나면 얘가 서겠지. 왜? 방향 바꿔야 되니까. 여기서 증가하니까 2초 동안 갔다가 선 다음에 돌아서서 수직선상에서 오른쪽으로 쭉 이동하는 이런 운동을 하는 식입니다. 괜찮니? 그래서 방향을 바꿀 때는 먼저 속도가 0이 될 때를 찾고 양쪽에서 부호가 바뀔 때다. 즉 극대 극소 찾는 거다. 넘어가죠. 보기 2번 가봅시다. 위치 함수가 또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얘를 ft로 둬야지. t에 대한 위치 함수. 속도 가속도를 구하라고 하니까 속도는 위치 함수 미분이야. 3t제곱 빼기 12t 플러스 9. 3으로 묶어내면 t제곱 빼기 4t 플러스 3. 인수분해하면 t-1, t-3. 속도 함수. 가속도 함수는 속도를 미분해요. 6t 빼기 12. 6으로 묶어내면 t 빼기 그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속도 가속도 t는 3일 때니까 3 집어넣으면 뭐 속도는 빵, 가속도는 u 이렇게 되겠네요. 속도가 빵이면 뭐야? 섰다라는 얘기지. 섰어. 거기서 방향이 바뀌는 건 바뀌네요. 그죠? 그래프를 그려보면 도함수부터 아래로 볼록하고 1과 3에서 만나고 도함수니까 양수, 음수, 양수. 그럼 이 녀석은 증가, 감소, 증가. 이게 위치함수가 되니까 0이라는 곳부터 끊어보면 여기가 t가 0일 때예요. 끊어보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런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직선상이라고 하면 오른쪽을 양수라고 했을 때 오른쪽으로 가다가 1초가 되는 순간 서서 왼쪽으로 쭉 움직이다가 3초 후에 다시 서서 다시 오른쪽으로 쭉 움직이는 이런 운동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출발할 때를 제외하고 원점 지날 때의 시각을 구하세요. 원점이다면 위치가 어딘 겁니까? 0인 거지, 그지? 위치가 0이다. 위치가 0이다. 그럼 위치 함수가 0일 때니까 ft가 0일 때 이거를 먼저 구해란 얘기야. 그러면 3차 방정식을 풀어라 이고요. 뭐 t로 인수분해를 하면 묶어냈을 때 t제곱 빼기 6t 더하기 9니까 t 빼기 3의 제곱. 그러면 t가 0과 3, 3은 중근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출발할 때를 제외하라 그랬으니까 3초가 되겠죠. 이게 단위가 초인가? 그냥 3이겠네요. 3.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은 방향은 누가 결정한다? 도함수의 부호, 속도의 부호가 결정한다. 그럼 먼저
속도가 0이 될 때를 찾아야겠죠. 그럼 속도가 0이 될 때가 오른쪽에 보여놨지만 1이랑 3일 때입니다. 방향 바뀌나요? 바뀌죠. 둘 다 양쪽에서 부호가 바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보기서 한번 보죠. 이제는 식 없고 바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게 속도 그래프가 주어져 있대요. 그냥 F가 위치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편의상 그렇게 명명을 하는 거고 여기는 속도 그래프야. 속도 그래프는 도함수다라는 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치? 그럼 뭐 원래 함수도 그릴 수 있어야 되겠고 뭐 안 그리더라도 지금 구하는 게 운동 방향이 바뀔 때를 구하래. 언제 바뀐다 그랬어요? 도함수 부호가 0이 될 때 바뀐다 그랬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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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 바뀌니? 아니요. 0이 될 때를 먼저 찾고 양쪽에서 부호가 바뀌는 걸 찾아야 돼. 그런데 맨 처음은 출발이니까 빼야겠고 부호가 바뀌는데 안 바뀌는 걸 빼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네 군데에서 방향이 바뀐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이제 의미가 위치, 속도, 가속도인 거지 문제 풀이 내용은 결국은 앞서서 했던 극대 극소 찾기 이런 내용이 됩니다. 맞죠? 넘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마지막 개념이 되겠습니다. 볼게요. 첫 번째 그림은 길이, 두 번째 그림은 넓이, 세 번째 그림은 부피. 끝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길이든 넓이든 부피든 얘네들을 나타낼 수 있는 식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그것들의 변화율은 전부 이제 도함수 관계다라는 얘기를 해볼게요. 알겠지? 첫 번째, 뭐 수직선일 수도 있고 어떤 직선의 길이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해보자. 그래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길이가 만약에 t초 흘렀을 때 길이가 l이었는데 t만큼 델타 t만큼 변했을 때 그 길이도 변화하겠죠, 그죠? 그래서 뭘 알고 싶으냐면 먼저는 델타 t가 변할 때 델타 l, 즉 어느 정도 시간 동안 변한 그 직선의 길이예요. 아까 얘기했던 평균 속도 구할 때 이렇게 했었지. 그런데 여기서 그 시간의 텀을 자꾸 줄여볼래. 이게 길이 변화율이 되는 거야. 길이 변화율.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냐? 길이 변화율은 처음에 L이라는 길이가 어떤 시간에 대한 식으로 나타나겠죠. 그죠? 그거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것. 아주 작은 시간 동안 길이는 어떻게 변할 건지. 즉, 길이 변화 속도를 구하는 거야. 이해되나요? 우리가 위치 함수를 미분하면 순간 속도가 나왔듯이 길이식을 미분하면 그 길이가 변화하는 속도를 구하게 되는 거야. 괜찮나요? 그럼 넓이도 마찬가지겠지. 넓이도 변하는 시간 동안 변하는 넓이를 구하는데 여기서 시간의 텀을 자꾸 0으로 보낼 거야. 그러면 순간적으로 넓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넓이 변화 속도를 구하는 거야. 델타 t만큼 흐른 뒤에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얼마 넓이 속도로 변하고 있는지 넓이 변화율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얘도 넓이에 대한 식을 t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t로 미분한 조함수가 되겠습니다. 다 속도를 구하는 게 되겠어요. 부피도 마찬가지겠지. 델타 t 동안 델타 v만큼 변한다라고 하면 그것의 순간적으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얘를 0으로 보냈을 때, 즉 부피를 t에 대한 미분, 부피 변화율, 부피가 어느 속도로 변하고 있는지 그 속도, 순간 속도를 구하는 게 되겠어요. 사실 다 미분입니다. 그래서 볼까요? 첫 번째, L, 길이가 t에 대한 함수로 나타났어요. 이건 마치 t에 따라서 위치가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치? 그랬을 때 물체 길이 변화율을 구하래. 그래서 변화율이라고 하면 다 미분 관계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도함수.
그래서 요거를 또 뭐 ft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f 프라임 t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10t 더하기 3이라서 t는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7 이렇게 되는데 이거 해석을 잘 해야 돼. 무슨 얘기냐면 f에 2를 넣는다는 얘기는 2초 때의 길이를 알겠다는 얘기야. 지금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길이가 어떤 속도로 바뀌고 있는데를 묻고 있어요. 2를 집어넣는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20 더하기 6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6 이렇게 해요. 2초 후에 얘의 길이는 마이너스 16이야. 이걸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2초가 되는 순간에 얘는 어떤 속도로 지금 줄어들고 있겠네요. 그죠? 줄어드는지 17의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겠죠. 다음 보기 5번 봐봐. 그림을 그려볼게요.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이제 뿅 떨어뜨렸을 때 동심원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퍼져나갈 겁니다. 그쵸? 이렇게 퍼져나갈 건데 마침 얘가 원의 형태고 동심원이래. 이거는 중심이 같은 원이다라는 의미인데 파문의 반지름이 매초 20cm의 비율로 커진대요. 그럼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요. 반지름 R이라고 하고 처음에는 원이 없을 테니까 원의 반지름은 0이겠지, 그지? 그런데 매초 20cm면 1초 지나면 20, 2초 지나면 40, 3초 지나면 60. 어떻게 하고 있어요? 20에다가 지나는 시간을 곱하고 있지. 그래서 몇 초 지났는지 모르다. 그거를 t라고 두면 20t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조금 더 엄밀히는 처음에 반지름이 없기 때문에 0에서 점점 커지는 형태 이렇게 주는 게 맞죠. 만약에 처음에 반지름이 존재한다 그러면 0 자리에 그 반지름이 들어가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이런 원을 지금 넓이 증가율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넓이가 계속 증가하는 그 속도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먼저는 넓이를 식으로 나타내야겠지. 그래서 원의 넓이니까 이거를 ST라고 하면 원 넓이니까 파이 R 제곱으로 나타낼 건데 R은 T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괜찮니? 그래서 모두 시간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게 가장 먼저야. 했을 때 400 파이 T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의미 해석은 3초 후에서 바깥의 넓이 증가율인데 이거는 S3을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S3은 무슨 의미야? 3초 후에 원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치? 뭐 굳이 구해보면 얘는 3600 파이 3초 후에는 이 동심원의 넓이가 3600 파이가 된대.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묻는 거는 그때 얘가 이게 동심원이 점점 커지면서 퍼져나갈 거니까 퍼져나가는 속도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 구하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미분해서 3초 때는 얼마 속도로 변하고 있는지 미분하면 800파이 t니까 s 프라임 3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2400파이니까 그 속도로 커지고 있는 중이야 라는 얘기입니다. 보기 6번도 보죠. t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t인 9래요. 너무 좋다, 그지? 그러면 r은 t다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먼저는 지금 아래쪽에 9의 건널비 변화율, 부피 변화율이니까 9의 건널비부터 구해 놔야겠죠, 그죠? 그거를 ST라고 해보자. 그러면 반지름이 T에서 반지름이니까 T니까 그대로 시간 흐르는 대로 반지름이 되겠네요. 따라서 4파이 T 제곱 부피는 볼륨 T라고 하면 3분의 4파이 T 세제곱 이렇게 줄 수 있겠죠. 그래서 t는 2일 때 건널비를 구해라 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건널비 변화율을 구해라 라는 문제는 미분해서 2 넣으란 얘기. 부피 변화율도 변화율은 다 미분 관계라고 했어요. 요거 구해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가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해석만 잘 하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볼게요. 지면으로부터 25m 높이에 있는데 거기서 20m/s의 속도로 던져 올렸대요. 그럼 운동 자체가 여기서 던져 올렸으니까 뿅 갔다가 뿅 내려오는 이런 운동을 하겠지. 그 위치를 나타낸 함수가 x 25 더하기 20t 빼기 5t 제곱 이렇게 나타난대요. 그럼 사실은 앞에 있는 내용은 다 이건 다 무시해도 돼. 식이 나와 있는 걸.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위치 함수구나. ft 이렇게 두고 시작을 해봅시다. 1번 이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까지 걸린 시간과 그때 높이를 구하세요. 최고 높이가 오른쪽 그림 잠깐 그렸지만 여기가 되겠죠. 그죠? 최고 높이가. 근데 최고 높이가 되는 순간이 언제인지가 궁금하잖아. 또는요. 우리 높이 위치 함수가 ft라고 했을 때 ft의 최대값 구하는 거랑도 같겠죠. 그죠? 근데 이 생각을 해볼게. 위로 올라가다가 내려와. 운동 방향이 어때? 바뀌지? 운동 방향이 바뀌지? 위로 가다가 아래니까. 또 운동 방향이 바뀌려면 위로 올라가는 속도가 점점 줄어들어서 0이 됐다가 속도가 다시 늘어나면서 방향이 바뀌는 거잖아. 그치? 이거 뭐 찾는 거예요? 속도가 0이 될 때를 찾는 거야. 괜찮니? 그럼 속도는 어디로부터 도출해요? 위치 함수로부터 도출해요. 그래서 도함수 구하고 그게 0이 될 때를 찾는 거야. 얼마입니까? 도함수 구하고 0이 될 때를 찾으면 도함수 구하면 20 빼기 10t니까 0 되는 건 2다, 그지? 그래서 2초 때에 딱 최대 높이가 돼요. 그럼 높이를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위치 함수에 t에 2를 넣으면 되겠죠. 맞아? 준말 맞니? 이해했니? 그래. 한다란 얘기는 그냥 보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매치를 시키면 돼. 위치 함수는 미분하기 전 원래 함수, 속도 함수는 도함수. 요거 두 가지 관계만 보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볼게요. 물체가 지면에 떨어진다. 지면이라는 거는 위치가 빵일 때죠. 그죠? 위치가 0일 때야. 그러면 위에 위치 함수가 있으니까 뭐 이차 함수밖에 안 되니까요. 위치가 0일 때를 찾으면 이거 인수분해 해가지고 얼마입니까 이거? 마4 마5 계산해야겠네. 는 0이면 마이너스 5로 나눴을 때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는 0을 만족하는 이거니까 t가 5초일 때겠죠. 그죠? 마이너스 1초라는 건 없으니까. 그러니까 위치가 0이 될 때니까 ft 함수가 0이 될 때를 찾으면 t는 5다. 그때의 순간 속도를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f'5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f'은 속도니까 미분하면 되겠고요. 마지막 물체가 땅에 떨어질 때까지 그러면 지면에 떨어지는 게 아까 5초였으니까 5초 때까지의 움직인 거리를 구하래. 그럼 여기가 지면이라고 하면 움직인 거리는 이만큼이 되겠죠. 그치? 이거 어떻게 구해? 아까 최고 높이가 얼마입니까? 2초 때면 2 집어넣으면 20, 40, 45인가요? 최고 높이가 45. 그리고 시작이 어떻게 했어? 25m 높이였잖아.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러면 올라갈 때는 25m부터 출발해서 45m까지 올라갔으니까 20. 또 쭉 내려오면 45m 떨어진 거니까 전체 이동 거리가 나오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죠. 개념 읽기 2번으로 가봅시다. 같은 내용이야. 위치 함수 주어져 있고 속도는 미분한다. 가속도는 두 번 미분한다. 1번 한번 해보세요. 제동 건지 T초 후 열차의 속도와 가속도는 미분 관계다. 언어 풀어봐. 2번 제동을 건 후 열차가 정지할 때까지. 그래서 정지한다라는 의미 해석은 속도가 0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조금 전에 1번에서 구한 속도 함수가 0이 될 때의 시간을 구하면 되겠네요. 미분하면 6 빼기 10t니까 6초 때 정지하겠네요. 맞지? 6초 때 정지하면 움직인 거리는 위에 주어진 식 자체가 제동을 건 후 t초 동안 움직인 거리라고 했으니까 그냥 6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죠? 뭐, 이 정도 문제. 여기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개념 읽기 3번으로 가보면 또 t에 대한 위치 함수가 주어져 있고 t의 방향이 바뀌는 시간. 방향은 누가 결정하니? 속도의 부호가 결정해. 그럼 먼저 속도가 0이 될 때를 찾아야겠죠. 그 다음에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는 걸 봐야겠습니다. 이게 방향이 바뀔 때야. 미분하면 마이너스 3t 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5. 2차 함수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죠? 네, 여기서 t는 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0보다 큰 거 구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 시각 t가 나올 거고요. 가속도 구하래요. 어때? 한 번 더 미분해서 가속도 함수 구해놓고 방금 구한 시간 집어넣으면 되죠. 아, 되겠습니다. 넘어가지요. 마플 개념 읽기 4번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에서의 좌표, 이거를 위치 함수라고 판단하면 되겠죠. 두 위치 함수가 있는데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그러면 속도는 위치 함수 미분이라고 했지, 그지?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걸 p의 그 위치 함수라고 하면 미분한 거를 v, p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괜찮니? 미분하면 어떻게 돼? 4t 세제곱 빼기 18t 제곱 더하기 24t 이렇게 될 거고 두 번째 q의 위치 함수를 미분한 걸 q의 속도 함수라고 하면 vq라고 표현하고 미분하면 t에 대해서 미분할 거니까 m 하나 뿅 남네요.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이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라고 했으니까 같다라고 넣으면 되겠죠. 그럼 순식간에 뭐가 돼? t에 대한 3차 함수와 상수 함수 m 요것에 순간이 3번 있어야 되니까 같다 교점이 몇 개? 3개가 있어야 돼. 아, 그러니까 3차 함수와 상수 함수의 교점이 3개가 있도록 찾아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지. 이건 뭐야? 3차 함수 그래프 그려놓고 m 값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교점 3개 찾는 그런 유형이 되겠네요. 그럼 앞서 풀었던 3차 방정식 푸는 그런 내용이 되겠다, 그지? 그래서 요거를 ft라는 함수로 두고 해석을 해볼게요. 그럼 미분해서 원래 함수를 유추해 봅시다. 도함수를 구하면 12t 제곱 빼기 36t 더하기 24 12로 묶어내면 t 제곱 빼기 3t 더하기 2 인수분해가 t 빼기 1, t 빼기 2 이렇게 될 거니까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라서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1과 2에서 만나요. 부호는 뿔, 마, 뿔. 원래 함수는 증가, 감소, 증가.
너무나도 깔끔하다, 그치? 기계적으로. 그 다음에 m을 그려넣기 전에 극대 극소를 찾아보자. F1은 F가 위에 있는 VP였으니까 1을 집어넣으면 4 빼기 18 더하기 24 그럼 10 되겠네요. 그 다음에 F2는 2 집어넣으면 복잡하네. 써볼게. 32 72 48 얼마죠? 8인가요?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다가 뭘 그려 넣을 거야? y는 m이라는 상수함수를 그려 넣을 거지. 그런데 서로 다른 세 군데서 만나도록 그려 넣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그려 넣어야겠네요. 즉, 요 녀석이 세 군데서 만나려면 어디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극대 극소를 벗어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요거 사이로 돌아다녀야 하니까 결론은 극소값인 8보다는 위에, 극대값인 10보다는 아래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섯 번째부터는 다음 시간에 바로 정리하고 부정 조건 한번 들어가 봅시다. 문제 많이 풀어보세요.